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오전 8시 43분입니다. 좀 있으면 한국 시장이 열리네요.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방송이 조금 띄엄띄엄했죠. 그리고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도 없었고, 그죠? 네.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늘 또 앞으로 또 뭐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오늘 넘어가 내일 넘어가 새벽이다, 그죠? 금리 인상 기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고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많이 올려주셨는데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 이달 중순 한국 온다고 합니다. 사우디 그쵸, 네옴시티 관련됐나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세자랑 잘 지내야겠죠. 원유 최대 생산국이니까. 중국이랑도 아마 좀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고 봅시다. 네. 나머지는 크게 볼 것 없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옛날에 몇 달 됐습니다, 그죠? 네.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시티그룹,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최저금리 끝날 수도 있다. 긴축이 이제 점점 끝이 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긴축이 끝이 나면 우리가 돈의 흐름으로서 일시적으로 호재일 수 있지만 긴축이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뭐 그런 그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민중이라는 게 예방보다는 끝나고 나야 상황이 벌어져야 뭔가 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그 전에 막 그 압사에 대한 그런 신고들도 많이 했다라고 하던데, 사건이 벌어져야 일을 하고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의 민중 심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또 어쨌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꿀렁이 있더라도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다시 상승해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한생님의 제 메인 시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부동산 버블 터질 겁니다. 이것도 예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터지고 경기 침체 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때가 여러분들이 타이밍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될 타이밍이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머릿속에 임금들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반기 매출 카카오페이,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카카오페이도 이제는 그거 예금작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그 풀려서 지금 이제 사내 물건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개미들이 털려야 돼요. 지들이 해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치우님 카페에 있는 경제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있어요. 역시나 금리 인상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금융 안정 고려해야죠. 어제는 뭐 한국은행은 되게 머리를 많이 쓸 겁니다. 이제는 빅스텝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베이비 스텝 쪽으로 좀 흘러가려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출도 너무 심하고 건축 대출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아마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또 한계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얘기죠, 그쵸? 네. 수출 맞아 이제 많이 줄었다. 수출이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과,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적국으로 이제 중국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중국이 미국한테 따로 딱히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권국의 지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패권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예전에 제가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같이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지금 똥을 싸버렸죠.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의 지위는 그냥 바닥을 꽂아버렸고, 뭐 그래도 러시아가 워낙 땅덩이도 많고 넓고 자원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다문화가 될 거예요, 다변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계전쟁은 아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적인 문제겠죠. 5년, 10년 뒤에 일어날지, 뭐 5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냥 그런 얘기 누가 못하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 내 거를 지켜야 된다. 그죠? 우리 미국의 패권 속에서 어쩌면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쨌든 반강제적인 평화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게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 정도가 됐죠. 100년밖에 안 됐죠. 사실은 1940년대 45년 세계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얼마 안 되는 짧다는 그 평화의 시기에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립적이면서 같이 함께 잘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극단적이고, 그리고 뭐 널 죽여야 되니, 어째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뭐 중국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니,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만, 그건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들도 좀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은 괜찮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사람 살게 살 수 있게끔 대비를 하자, 그런 거죠. 맞벌이 가구 비중 46.3%, 역대 최대, 월 평균 761만 원 번다. 많이 버시네요. 부럽습니다. 맞벌이 가구. 근데 이만큼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실수령 이제 뭐 합벌이고 하면은 뭐 500만 원 또 후반, 6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자, 부동산 이자가 또 2배 올리면서 또 300만 원 가까이 낸다면서요. 그죠? 빡센 거죠. 알바 월급도 못 줘요. 나홀로 자영업자가 430만 원 역대 최대, 그렇다고 합니다. 금리이자 대임 다출자 대출 잘 받았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너무 비싸니까 이자가. 그죠? 코스피와 이달 바닥, 이전 약재가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지금 와서 바닥을 운운하고 지금 와서 사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충분히 반등할 만한 여지였고, 이 반등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토익도 제가 반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62,000원 정도까지 제가 nom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은 흔들면서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빠지는 건 금리 때문에 이제는 금리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홍콩이나 이런 주식, 그 중국 쪽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메리트를 느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양은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든가 돌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줄어들면서.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호재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되게 뭐라고 할까,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가고 중국,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줄여 나가겠다면 그게 증시 시장에서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한 이유가 지금 이제 물가도 빠지고 있고 고용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말에 부동산 일시적으로 흔들릴 거고요. 그것에 대한 징조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얘랑 맞물리면서 이것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는 그대로거든. 그것이 이제 붓이 터지는 순간 얘가 꼬라 박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꼬라 박을 거예요. 그죠? 반등이 뭐 진짜 2600까지 가더라도요. 꼬라 박고 이 다음이 이게 진짜 바닥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그냥 주가 패턴상 뭐 턴바닥, 이런 바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모아 가시면 되는 공간이고, 쫄 필요도 없고요.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알트코인들은 이미 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은 장투하는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은 철저하게 단타를 치시는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것도 믿지 마세요.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올해 개미 수익상이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죠? 57,000원, 그리고 12,000원. 사실 저희
공방의 뭐 시황을 먼저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카카오 사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자, 괜찮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가더라도 더 하면 이제 물량을 덜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덜어내시고 이제 다 팔아야 될 흐름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흐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분양가 1,400만 원 첫 돌파. 뭔가요 이거? 네. 분양가가 오른다. 자, 이게 제가 그 주동산 가격도 마냥 이렇게 폭락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 평균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전세금을 증거로 들더라고. 저는 전세금이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세금은 우리 한국에 많이 특수한 그런 거고, 전세금은 저는 사실 좀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세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은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빠져버리면 이 깡통 정세로 터져버린 그런 이런 약간 그 핵폭탄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핵폭탄이래 시한폭탄 같은 그런 제도인 거지. 저는 이제 건축 단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건축 단가가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평균 분양가로 하니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서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평당 3천만 원까지 땅값도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고도평가되는 부분이고, 저희 동네 이제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 보통 제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1,000만 원 정도면 합리적이다. 평당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뭐 토지 비율도 같은 것들, 뭐 용적률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될 텐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우리가 좀 평균으로 봤었을 때 이게 평당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서초나 강남 정도에. 물론 이거 더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서초까지는 아니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목 입구 좋고 목 좋은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그런 경기도. 서초까지 3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그 강남이나 서초 정도는 이 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이상 정도 살짝 넘어가는 정도. 요거보다 좀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는 요게 평균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게 저평가 국면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좀 더 싸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대구는 이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요 정도 사이,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구도 뭐 전국 평균에 비하면은 싼 지역은 아니잖아요. 보통 평균을 아마 평균 가격이 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서울하고 뭐 지방 이런 거 합쳐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싸질 수만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균 정량 이 정도 1200, 1300 정도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의 한 3배 정도가, 그리고 뭐 서울, 경기, 그리고 뭐 2배 정도 되는, 뭐 1배 정도 되는, 그리고 뭐 질병 저렴한 곳, 이렇게 해서 성취이 되겠죠. 그렇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파도 하는데 뭐 사람들은 볼 거 없다고 나가고 그러면 좀 성 힘들기도 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런 게 힘이 되니까. 자, 미분양 지금은 네 그렇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경매 시장을 보시게 되면 현금성 사상 있는 분들이 한해서입니다. 경매 시장에는, 그죠? 총알이 있고 주식대가 있으신 분들 그 최저값에 최저 가격이 비슷한 가격 크게 올리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호가가 10억 정도 움직이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면, 이게 보통 50% 한 5억에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5억 한 5천 이하로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효과보다 제가 정말 많이 빠져 반 토막 정도 빠질 거라 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에 산 게 되는 거거든. 그 정도 해보는 거지. 안 돼도 그뿐이다. 나중에 좀 더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 경매시장 구경도 좀 해보시고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막 되게 막 안에 뭐라 그럴까요? 권리가 좀 복잡한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유,
러시아도 밉다, 그죠? 네. 곡물도 수출이 지금 막혔다고 하니까 그래요. 밀가루 값 또 오르겠네. 아이고, 이거 바이빗을 보면 안 되죠. 빙빙뷰. 환율입니다. 환율이 제가 요 부분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가자님께서 좀 고민하고 계시길래 제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당시에. 조금 덜 미쳤네요, 그죠? 요것도 제가 이제 그랬던 거데 실제 요 고점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를 대충 그려드렸거든요. 살짝 넘어가는.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미는 것보다. 제가 이제 바로 빠질까봐 오히려 좀 걱정을 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적으로 뭐 이 정도로 갔다가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 뭐 괜찮습니다. 이런 그림 정도가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줄 수 있겠지.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할 테니까, 그리고 0.75 뭐 예상돼 있으니까 이건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파월이 어떤 멘트를 치느냐, 우리가 이제 이번까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서 좀 그 금리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좀 조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 정도 무난하게 나오면 뭐 호재로서 반응을 하면서 또 증시가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고, 지금 금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지만 다음부터는 뭐 경기 뭐 침체 뭐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떨어지면 또 한 번 정도 다시, 그죠? 뭐 달러 올라갈라나? 뭐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겠죠. 빠지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경기 침체로 간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지금 돈이 돌고 있는 거니까, 돈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에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쉬웠다는 거죠. 원인은 흔들흔들 합니다만 어쨌든 뭐 100달러를 근접해 가는 것 같고요. 나스닥이 조금 애매해요, 상황이. 나스닥 상황이 꼴랑꼴랑 하고 있죠, 그죠? 꼴랑꼴랑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뭐 일시적으로 뭐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뭐 괜찮다, 경기는 괜찮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에서 연착륙을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오면 그럼 비트코인이나 뭐 한국 증시 다 이까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황이 생기면 우리 물량을 털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 팔아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뭐 실버입니다. 실버도 이번에 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버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이요. 그리고 실버가 차트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격대가 2010년 그리고 2017년 이 정도 가격대에 은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비싼 편이 아니죠. 그죠? 이때 비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빠졌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구간이고, 사실 빠지면 더 좋은 거죠. 은이라는 재료가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 전도술이 가장 좋은 게 은이거든요. 그죠? 은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버리거나 뭐 향균이라든가 뭐 친환경 소재들 중에서 많은 게 은이니까, 우리가 뭐 15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은은 이 전체를 우리가 매수를 쭉 잡아내시면 저는 이 정도의 상승률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만큼 또 편하게 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잖아요. 그죠? 아직 뭐 당장 떡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 20을 넘어가고 21 요거 때도 말씀드렸던 요 타임에서 물량을 좀 줄이면 좋다, 단타 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양적 축소 시간이 끝이 나게 되면 23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할 테니까 그때 뭐 탈출하시든지 수익을 보고 나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때도 은 얘기하다가 단타 치고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됐고 비트코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시황을 드렸던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방을 해드렸고, 그쵸? 자, 바이낸스를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다 거래량 정도를 측정하면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노란색 선이죠. 이 비동평균선이 눕히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밀리든 올라가든 일단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나와야 뭐가 돼요, 되기는. 그죠? 이런 것들도 눕혀야 뭐 이를 뚫든지 말든지 하죠.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눕혔다가 들었다 다시 밀어버리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강하게 나왔을 때. 그래서 깨지고 나면 이렇게 뚫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누웠을 때 조금 정도의 반등은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하는, 이 그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메인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금 이 반등을 노리려고 여러분들 전 재산을 올인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것도 그래도 먹을만하다 생각했고 손절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꽤 많은 수익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내셨습니다. 그죠? 요 모습을 보십시오. 모습을 여기치보단 여기가 더 가깝겠죠. 그쵸? 그죠? 여기는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파이넥스 같은 여기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쵸? 그곳에 대한 기술적 반 여기도 강하게 들어왔죠. 여기랑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러프하게 이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여기 정도 자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저는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다가 뭐 좀 더 일탈 되더라도, 그죠? 지지를 좀 받고 일탈이 되더라도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매수 포지션을 쭉 깔아놨어요. 실제로 꽤 높은 비중을 깔아놨었고, 그리고 요 정도 자리에는 좀 탈출용 시드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물론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탈출하라고,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단톡방에 같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깔아놓은 상태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 포인트 2만 달러 정도까지는 의뢰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꼬이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오면 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21,500에서 뭐 많이 가면 26,0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죠? 이건 26,000은 좀 희망회로적인 측면이고, 어쨌든 우리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 한 21,500? 1,500에서 뭐 23,000? 글쎄요. 일단은 조금 두고 봅시다. 네. 시동이 걸리는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뭐, 크로스톨, 뭐, 튀고 반등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요거 지금, 그쵸? 오케이. 크로스톨 쌌다가 반등. 이 차라리,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단타 칠 때도, 여기서 단타 치는 건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하지만, 요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손절가, 반등을 주고 빠질 땐 손절가 꼭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되돌림에서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런 자리는 손절 줘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가스. 그리고 이제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었었던 종목인데 이게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손절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손절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뭐 요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여기서 상승하고 여길 기준으로 우리가 단타를 쳐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손절이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손절이 지금 나갔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가 살아있는데 떨어졌네 라고 물려서 나중에 뭐 4,200원이 4,500원이 평단인데요 하면서 2,000원이 되는데 울고 있지 말고, 알트코인은 철저하게 손절 지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또 좋은 종목 보여서 또 만나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먹었잖아. 그죠?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 한 2% 3% 정도 손절 한 번 정도 나갈 수, 죄송합니다. 네, 변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알트코인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관리하시고, 요번 이제 뭐 조심하실 분들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오늘 새벽이죠. 그게 있으니까 전화기는 피한다고 일단 익절 하시고 다시 하셔도 좋아요. 편하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제 시황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신 거지만 제 시황상 이거는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차트인가요? 여기서 사세요. 이걸로 여기서 사세요. 맨날 지나고 나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여기도 올라가면 여기서 잡는 게 맞지 하면서 여기서 사시라고 하고, 파세요. 이게 이쪽로 쓰거든요. 이 자리가. 이쪽로 사시고, 파세요. 그죠? 파세요. 다시 잡으세요. 다시 관리하세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먹고 다시 잘라내고, 전량이 아니더라도 다시 잡아서 다시 잘라냈단 말입니다. 그럼 남은 물량이 있겠죠. 그죠? 그 남은 물량 있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 잘 잡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텨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았던 물량, 뭐 2번 먹었으니까 이게 10%도 돼요. 2번 왔다 갔다 하면. 뭐 미중을 50% 써서 10%를 먹어도 5%의 수익률이 가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큰 흐름이 크니까, 큰 종목이니까 비트코인은 상황에서 한 반 정도는 남겨두고 여기 승부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찝찝하시면 좀 더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여기 깔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투매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정도.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 잡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장토로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고 털고 나오는 그런 종목.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돌아 올리면 다시 사든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